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녹화분을 여러분이 들을 때는 한 최소한도 보름에서 한 20일 뒤면은 아마 들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역사적인 날이죠. 토요일 날인데, 예, 뭐 대통령을 또 탄핵한다 만다 하는, 제가 새벽에 오늘 밤에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예. 참 저도 뭐 그 짧은 뭐 인생 겪어왔지만 많은 모습들을 보고 자라면서, 저는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어렸을 때 그 서울대 법대 자리가 그 동순동 있을 때, 지금은 대학로죠. 거기 그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데모하는 거를 항상 보고 자랐습니다. 예, 보고 자랐고, 또 80년대 초에 7, 8학번이니까 80년대에 그냥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올 때, 뭐 저는 운동권이 아닙니다. 그냥 나가니까 뒤에 나가서 이제 따라서 붙었던 그런, 뭐 항상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나쁘게 말하면은, 예, 그렇게 좀 그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그 우리 생활에 끼쳤던 것들, 광주 어떤 뭐 민주화 항쟁이 됐던 광주, 예, 사태가 되었던지 간에 그 당시에, 예, 제가 그 광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방학 때 되는 거.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때 여름에, 진짜 그때 6월 달에는 제가 광주를 못 내려갔습니다. 예, 그때는 뭐 비상계엄이 돼 있었고 외부 사람이 들어갔지만, 그거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또 보기도 하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젊었을 때의 그 생각들을 하고 많이 또 변한 면도 있고, 또 IMF를 겪으면서 저는 뭐 우리 그 회원들 가운데 한의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IMF를 겪었을 때 뭐 진짜 모진 풍파를 또 겪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도 바닥이, 예, 치고, 그때 이제 제 친구하고 후배들이 도와줘가지고, 예, 극적으로 다시, 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IMF를 겪으면서 제가 그 한의학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상한론을 쓰게 된, 예, 동기가 됐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의 어떤 그 어려운 일 닥치게 되면은 현실을 굉장히 외면하고 싶지만,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 우리 가족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저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예,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그래서 잘 또 견뎌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것도 그 과정도 봤고, 또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예, 뭐 여러분들이 각자 뭐 다 어떻게 찬성하고 반대하고, 여러분들이 다 그래도 지식인들이니까 다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세월이 지나가면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또 나타날지, 또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예, 오늘 또 재밌는 조문 하나 보겠습니다. 자, 상한론의 어떤 그 치료 방법이 뭐냐 말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병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병독을 제거하는 겁니다.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의 암적인 것들, 문제가 되는 병독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몸하고 다르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예, 복잡하죠. 예,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게 뭐죠? 여론이잖아요. 그죠? 여론에 우리가 물들지 않는다 해도 여론에 물듭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런 고문들을 공부하는데, 이 고문 가운데도 조작된 글, 가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짜 글 가운데는 참고할 만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견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제가 항상 그 살아오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나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냐 하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예, 여론에 의해서 조작되어지고, 예. 예,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대통령 저가는데 우리나라 여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트럼프를 망나니, 예, 장사꾼, 예,
남봉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통령이 됐는데도 트럼프가 옳은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를 올바르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애초에 그 생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왜곡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글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글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가 의존공감에 나오는 얼마나 좋은 해석들이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다 독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 독을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글 가운데도. 근데 그와 같은 좀 해석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원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한론 원문 자체도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글에 놀아난다. 예. 우리가 남의 생각, 그러니까 어떤 선전선동에 놀아나듯이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는 놀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것. 그 역사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글 공부하는 것도 똑같다는 것. 자기 의견이 중요한데 자기 의견의 기준이 무엇이냐? 증상이죠. 정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인식해서 알 수 있는 현상이죠. 그 현상의 것 이외의 것은 우리가 의심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이면 취하고 너무 과장되면은 취하면 안 된다. 이 조문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죠. 태양병 2, 3일에 자, 이 태양병이라고 여기서는 중풍상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외감이라는 것이 없죠. 중풍상환. 그냥 태양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태양병이 뭐냐? 그 태양병 재강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어쨌든 간에 체표에서 발생되어지는 병인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말입니다. 태양병 2, 3일이라는 말도. 이 태양병에 대한 정의를 과연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릭동동은 이런 거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도 조문 그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알게 모르게 벌써 우리 의식하고 관계없이 이미 태양병이라고 하는 어떠한 전제에 빠져들었다는 것. 태양병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이 글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론에 쓰여지는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육경변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분류학적인 면에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과연 여러분 태양병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기계적으로 얘기했죠. 그것은 태양병 재강을 말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태양병 재강의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이와 같은 글들이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결융이 과연 그러면은 태양병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런 것도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자, 태양병 2, 3일에 능히 눕지를 못하고 다만 일어나 앉으려고 하면 이것은 뭐죠? 병정이죠. 병정이죠. 그림자예요. 그림자. 어떤 현상에 나타난 그림자를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하면 반드시 심화 부위가 오목가슴이 있는데 반드시 뭉쳐 있다. 그러니까 오목가슴에 뭉쳐 있으면 능히 일어나지 못하고 다만 앉아 있게 된다. 이거에 대한 불능과 단욕기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심화결이라고 하는 것은 병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 약간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중경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환자가 능히 눕지를 못하고 다만 앉아 있는 현상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심화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태양병 2, 3일이라고 했을 때 여기 상한과 중풍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백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은 태양병이라고 언급한 것, 중풍과 상한론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오로지 그래서 육경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상한만을 위해서 입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금의 탁월한 해석이에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것을. 예. 다만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서 태양병을 경락의 태양방광경과 태양부병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뒤에 가서 심장, 심신 어떤 그런 것, 소음병 같은 경우는 심신의 어떤 그 기능 부조화로 병을 이해했다는 것. 저는 그런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의도를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조문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는가? 눕지 못하고 앉아있기만 한다는 거. 참 기가 막히게 잘 쓴 거래죠. 그래도 진찰을 해봤더니 심화 부위가 뭔가 이렇게 반드시 뭉쳐있더라. 그러니까 심화가 답답하니까 여러분 누워있으면 숨 차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눕지 못했다는 거 하는 건 뭡니까 이게. 숨이 차다는 거죠. 꽉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 음식 먹고 체해도 여러분 호흡곤란이 오고 심장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글을 볼 때 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도 글이 약간 뒤섞여 있어요. 자, 맥이 미약하다. 맥미라고 쓰지도 않고 약자를 또 같이 썼어요. 이게 왜 이런 말을 썼겠죠? 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승기탕 종류를 쓰면 안 된다는 거를 이 약자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에 어떠한 글 쓴 사람의 의도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주석으로 되어 있죠. 강평본에는 이 사람은 본래 한 분이 있다. 이거에 대한 여러분 해석이죠. 이게 이 사람은 본래 이것은 본래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이 뭐죠? 또 이게 바로 수죠. 한수죠. 한수. 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도리어 의사가 왜 결융이 있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합법을 썼다는 거예요. 설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의 진솔한 내용이에요. 자, 결융이 있으면 막혀 있으면 여러분 합법을 쓰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고려할 수 있다. 심화 부위가 어떠한 그 결융과 유사한 뭔가가 뭉쳐 있다라고 했으면은 사심탕 종류나 예를 들어서 승기탕 종류를 쓰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맥미약자죠. 맥미인데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약이라고 하는 건 다 구세 사람이 참고한 겁니다. 몰래 살짝 보충한 놈 말이에요. 근데 만일의 경우 설사가 멈추게 되면 반드시 결융이 발생이 되어진다. 근데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경우 또 다시 합법을 썼더니 일단은 협열이 하게 된다. 열을 끼고서 설사를 하게 된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막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이 점은 병세로서 우리가 고찰해 보면 불능과 단욕기는 심화 결만 때문이다. 심화 결만 때문이다. 맥미약호대 맥이 미약한데 심화 결만한 자는 바로 위중에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결만이 됐다. 제가 결융이란 말을 굳이 필요한 것은 아직 확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융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통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조문이 없잖아요. 그리고 맥이 미약하다 그랬잖아요. 맥이 침하면서 삭하거나 긴 맥이 있었으면은 이런 위중요 한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맥미약, 불능과 단욕기는 일종의 병의 정황이고 심화 결만은 병근에 해당된다. 이 사람은 본래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맥상, 병정, 병근을 근거해 가지고서 추론한 이치니 이것이 이른바 병인에 해당된다. 결국 이 사람은 정수증이 있다는 거죠. 위뇌 정수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는데 그
결만증이 조금 심한 거죠. 예. 자, 이와 같으면은 이와 같은 증상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땅히 온중지 해야 되죠. 합법을 쓰면 안 된다. 예. 우리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향사육근자탕 이런 증상 또는 인삼탕, 사군자탕 이런 거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거기다가 사군자탕에다가 뭐 건강을 좀 증량을 시킨다든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위중에 한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사가 도리어 반대로 한 거죠. 합법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화비가 나타나거나 결용증이 생긴다고 나왔잖아요. 병발어 양이 반하지 않대. 병발어 음이 반하지 않대.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병인 같은 경우는 비증이 나타나고 심화비가 나타나고 원래 양병이었는데 발안을 너무 빨리 했을 때는 결용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리미지자의 4일 뒤에 가서 다시 합법을 썼더니 협렬하리하고 협렬하리하면서 여러분 심하면은 농혈변도 볼 수가 있다. 이거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런 조문들이. 자, 더 이상은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앞에 조문 같은 거 이런 조문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설사가 멈추지도 않고 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과연 우리가 다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병증을 유발시키지는 않죠. 우리가 한의학을 기본적인 것만 한 사람은 설사하는데 막 승기탕이라든가 함용탕을 쓸 리가 없죠. 여기서 합법을 썼다고 하는 것은 함용탕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대함용탕도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죠. 우리가 향사육근자등 대표적으로 그런 약을 뭐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조문. 참 이런 조문도 이 조문도 제가 매우 싫어하는 글이에요. 매우 싫어하고 잘못되어 있다. 태양병이 합법을 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전제가 태양병인데 왜 합법을 씁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 이 태양자를 쓰고 빼버리고 그냥 범병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어떠한 병에 그냥 합법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맥이 촉하다. 맥이 촉박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앞에 우리가 배우는 조문에서도 영계출감탕이라든가 계지거작약, 가계탕 같은 경우에서도 흉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맥촉이 뭔가 이렇게 촉이라고 하는 것은 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가 급하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현토에 이연을 하면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맥이 촉박하면은 뭐뭐뭐한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소리예요. 맥이 촉박하거늘 결용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도 주석입니다. 이것은 풀리려고 하는 것이다. 왜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맥이 촉박한다고 하는 것은 결용이 된다는 뜻이죠. 결용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를 보니까 결용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양기가 회복되려고 하는 조짐이다. 촉은. 맥이 만약에 미하다 그러면은 회양의 조짐이 없는 거죠. 우리 몸이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맥이 초과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떠한 체온이 열기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은 글을 쓸 때 병세의 관점에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그러니까 병발어 양이 합법을 반하지 한대. 그와 같은 조문의 영향의 그 틀에서 이거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 태양병에 할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병증의 합법을 썼다는 거예요. 고법의 관례대로. 자, 맥이 부환자는 반드시 결용하며 맥이 긴 환자는 반드시 인후 부위가 통증이 있고 맥이 현자는 반드시 옆구리가 당기고 급하며 맥이 세삭하는 경우는 두통이 멈추지 않으며 맥이 침긴한 경우는 반드시 구역질을 하며 맥 침환한 경우는 협렬리하며 맥 부활한 경우는 반드시 하혈을 한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글입니까? 이런 건 다 조작된 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글을 어떻게 해? 이 글을 남긴 이유가 뭔가? 예, 이게 손을 봐야 돼요. 예, 이거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죠. 예, 또 필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글 썼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다 후세 사람들이 갖다가 예, 그냥 써놓은 글입니다. 예. 무릇 맥이라고 하는 것은 병세의 반응에 불과하다. 저는 항상 하고 싶은 거, 제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맥상은 결과적으로 병세의 반응입니다. 우리 몸에 열이 갑자기 발생이 되지만 맥은 촉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체온이 떨어지고 소위 말해서 몸의 기능이 예, 부조화 현상으로 빠지게 되면 맥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맥상의 역할은 그 정도예요. 예, 그리고 부정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맥상을 통해 가지고서 병세가 앞으로 더 진척이 될 것인지 병세가 완화될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거죠. 여러분 맥 부호하고 완화한다든가 김장맥은 그래도 조금은 고려를 대상이지만 맥이 촉할 경우는 정말로 벌써 환자의 맥박이 엄청 빠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사람의 지금 몸이 안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자연히 우리가 쓸 수가 있죠. 병세의 반응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조문은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이 조문이 옳지 않은 이유는 자, 오직 맥상을 근거로 해서 병증을 판정했기 때문이다. 글이 반대가 된 거죠. 예. 가령 맥이 부한 경우에 결용이 여러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맥부에 결용이 있을 수도 있고 맥기내 혹 인통이 있을 수도 있으나 글을 뒤집는 거죠. 결용의 맥이 반드시 맥이 부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맥이 부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조문 보세요. 우리가 두 번째 글에 맥부자 반드시 결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잘못된 거죠. 자, 결용의 맥 가운데에는 여러 종류의 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맥 이렇게 반대로 써버렸잖아요. 인통의 맥은 반드시 긴 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통의 맥은 소음병에서도 여러분 목이 따갑고 아픈데 감초와 건강을 쓰는 예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은 반드시 긴한 맥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와 같이 전도된 문체로는 전도된 뜻으로는 비록 중경과 수가 같은 사람일지라도 억측을 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 후세 의사들에 있어서랴. 이것은 약간 그 고문 형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고문 방식입니다. 글 쓸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서전을 읽게 되다 보면은 제가 서전을 모방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글 쓰는 방식은 짧게 압축 쓰는 거죠. 일종의 고문 글 쓰는 방식이에요. 신자 후이다녀. 하물며 신입니다. 이건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써요. 이게 고문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글 가운데서 눈여겨볼 글이 이제 이 글인데, 자, 141조문 병이 양에 있으면, 자, 이것도 전제죠,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병이 양에 있다고 그러는 게 무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양병이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양위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 의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그 글 가운데 전제라 할지라도 그 전제마저도 우리는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된다. 다만 일단은 어떤 사람이 양성의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죠. 근데 이것도 다 뒤에 가서 글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벌써 병이 양부위에 있으면은 마땅히 응당 땀을 흘려서 풀어야 되는데 그 갈지자가 작게 써졌네요. 풀어야 되는데 응당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고 후회하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왔는데 땀을 흘려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하는데 도리어 냉수로서 찬물로서 몸에다 끼얹고 예, 냉수 마찰을 했다는 거죠. 예, 선지하고 또 예, 물을 뿌리고 씻었는데 그 열이 이 열이 무슨 열이죠? 표열이죠. 이 병이 원래 양부에 있어. 이 사람이 발열의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열이 픽업이라고 하는 것은 냉수 마찰로 인해 가지고 냉수욕으로 해서 열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움츠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열이 발산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서 조금 했으면 괜찮은데 찬물을 그냥 끼얹어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더욱더 번조증이 심해졌다. 이 열이 예, 더 심해져 가지고 번조증으로 발생된 거죠. 그래 가지고 여러분 육상 그 피부 가운데 그 오돌돌하게 일어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예, 무슨 적이라 그러죠? 오돌돌하게 일어나는 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래서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물을 먹고 싶을 때 욕자도 또 마찬가지죠. 뭐뭐뭐 하고 싶었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예. 물을 먹고 싶어는 한데 그런데 보니까 갈증이 없는 거예요. 갈증이 없다. 이럴 때는 예, 문습산을 복용한다. 예. 이게 뭐 아마 조개류 같은 거, 예, 조개류 그게 아마 갈증 해소에 굉장히 예,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 누가 조개 다 끓여 먹을 수 있는 뭐 시간이 있습니까? 옛날에 내륙에 살던 사람은 이거 평생 가야 조개 구경도 못 하고 죽어요. 예, 중국 같은 땅에서는. 예,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 만약의 경우 차도가 없는 경우는 오룡산을 주고 만일의 경우 한실결융을 해서 이 글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 한실결융이라 그랬잖아요. 이 글도 자 저도 굉장히 성격이 이성적이보다는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글을 볼 때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근데 글 쓸 때도 감성적인 글도 쓰지만 이성적인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한실결융 자 이게 뭐죠? 한실 예. 그리고 결융이다. 보통은 열실결융이잖아요. 이게 뭐죠? 이거는 누군가의 견해일 뿐입니다. 이런 글을 맹목적으로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 도대체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 이 한이며 실이라고 하는 것을 결융은 결융인데 예, 지금과 같이 조문 가운데 없는 글이잖아요. 결융이라고 쓰지 왜 여기다가 한실이라고 썼느냐. 결융하고 보통 열실의 결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증이 없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승기탕이나 함용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은 엄밀하게 말해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조문이 갖추어지고 있지 못한 거죠. 이럴 때는 산물이나 소함용탕, 백산일 또 가히 예, 뭐 복용할 만하다. 예, 저 이해 못합니다. 솔직히 해서 이런 거. 예. 그래서 이런 거 열실 결융이니 이런 것 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이른바 소위 병제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병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없으나 응당 예, 땀을 내서 풀어야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은 태양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병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경의 글쓰기 방식이 아니다. 예. 자, 발안할 때 화겁, 화훈, 소침 우리가 배웠죠. 이런 것 옛날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 예. 하고 발안하는데 이렇기도 하고 또는 해열할 때 냉수로서 선지하고 관지하는 것 이것은 다 고이들의 수법이나 발안 해열에 있어서 땀을 내고 열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올바른 치료를 얻은 것은 아니다. 예. 근데 요것도 조금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의 효과를 많이 거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됐죠. 예. 그 사람이 오히려 예, 표열이 냉수에 겁박을 받아가지고서 예, 발산되지 못했다. 그리고 도리어 그것이 열이 예, 안으로 압박을 줘가지고서 예,
바깥으로 배설을 시키기 위해서 열을 찬물을 끼얹으면은 열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근무열이 피부가 다치면서 그 냉수에 의해서 피부가 다치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닭살 돋듯이 그냥 딱 움츠려지면서 그 우리가 추위를 느끼면 닭살이 돋고 공포심이 생기면은 피부가 닭살이 돋듯이 그렇게 되면 피부가 움츠려지면서 열이 배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압박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더욱 번조증이 생기고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물을 잘 마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오룡산증이 아니다. 오룡산증은 정수로 인해서 물을 마시는 거죠. 이거는 정수로 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문습산을 치료한다. 그러나 여러분 약을 안 먹지 않고 조금 안정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죠. 이런 건 전부 다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일시라고 쓴 거예요. 이런 건 굳이 뭐 문습산이니 뭐 이런 거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자, 만약의 경우 차도가 없는 자 오룡산을 준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차도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정수증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에는 전부 다 조문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다소 정수증이 있는 사람인데 표열이 있다 하더라도 정수증이 있는 사람한테 오룡산을 쓰는 거지 정수증이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오룡산을 써서는 안 되죠. 자, 혹 한실결융 무열자에는 산물 백산을 복용하라고 하나. 자, 이미 한실결융하고 또 무열증이라고 한 데에서는 그것이 대함융탕증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다만 한실결융이라고 하는 그 증거의 증상이 조문에 보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위탁으로서 이게 바로 위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실결융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은 거짓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된 거예요. 이것을 증거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원래 잘못되어 있는 조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문이 갖춰지고 있지 못하다. 한실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여기에는. 다만 여기다 또 실자로 써놨잖아요. 여러분. 한인데 실이다. 한인데 허가 아니고 한인데 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함융탕을 썼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병재양의 설사 냉수로 찬물로서 물을 뿌리고 뭐랄까 샤워를 해서 표열이 없어지지 않고 겁박받아 가지고서 움츠려 가지고 피부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표열이 발산되지 못하고 반대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병증이 유발된 거죠. 자, 표열이 픽업이 어떤 압박을 받았을지라도 사람 누구나 반드시 오룡산, 문수산, 산물 백산의 증상으로 빠지는 건 아니다. 이거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조문에서. 냉수 마사지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만 가지고서 그 본래의 뜻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증상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 해봤더니 극히 일부의 사람이 이와 같은 현상으로 빠졌다는 거, 이와 같은 병증으로 빠졌다는 것을 이 조문이 말한다는 거. 보통의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그 몸에서 막 열 나오면 냉수 마사지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좋아지죠, 기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글을 볼 때 뭐랄까 항상 합리적으로 글을 봐야지 글을 무조건 그냥 믿어버리고 필이라 그래서 맥이 어떠면 반드시 어떤 증상이 나. 이거 다 거꾸로 돼 있는 글이죠. 하나의 부분을 전체적으로 규정짓는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내용 중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